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메갈로이어스에서 민사법 강의하고 있는 정연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민사소송법 시작하는 날이고요. 주로 이제 어제까지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민법을 들으셨던 분들이 한 90% 정도인 것 같고, 새로 보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뭐 해드려야 될 얘기는 꼭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뭐 소개를 하자면 변호사는 맞아요. 변호사는 맞는데 요즘 뭐 회사를 안 나간 지 한 반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설명회 때도 얘기한 건데, 가끔 가면은 아직 나갔는데 다시 왔는 줄 알고 아직 안 나갔는데 하도 이제 뭐 안 보이니까 방이 필요가 없어서 방을 뺐어요. 방을 빼가지고 그럼 이제 조금 싸거든요. 회사에 부담해야 되는 게. 그래가지고 뭐 몇백이라도 아끼자 이래가지고, 몇백이라도가 아니지 뭐 몇백이 어디, 아예 안 가는데. 그래서 가면은 맨날 저의 소속 어쏘 변호사 방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참 좋아하겠죠. 예. 파트너 변호사가 와서 감시하고 그냥 같이 있지 뭐 이러면서, 내가 갈 데가 없어 이러면서 같이 앉아 있고 하는데, 이게 다 학원 때문이다. 그죠? 학원에서 강의하는 게 좀 재미있고, 또 특히 올해는 뭐 주로 이제 인문자 재학생 강의 중심으로 하다가, 작년에 뭐 적은 수강생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강의를 해서 좀 뭐 나름대로 뭐 좋은 성과도 냈고, 또 학원에서 얘기도 있고 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내년 7회 변호사 시험을 제가 책임져야겠다. 민사법을 저를 선택한 분들은 뭐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좀, 올해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안 하는 강의가 없고요. 민사집행법이 지금 계획에 안 나왔는데 뭐 1회 정도로 할 거고, 뭐 가족법 뭐 다 합니다. 강의. 진도변 모의고사도 하고, 파이널 강의도 하고, 진짜 파이널 강의도 하고요. 11월에는 파이널 강의, 12월에는 뭐 진짜 파이널 강의인데, 그거는 뭐 게시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강의가 아니라 뭐 어떤 파일로 대체될 수 있는데, 그 파일은 아마 제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은 의미가 없는 음성 보이스 파일이 될 텐데, 제가 했던 이야기들에 익숙해졌던 분들,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지겨울 정도로 익숙해지신 분들이 민소를 뭐 한 7시간, 민법을 한 20시간 정도로 그냥 만든 파일로 그냥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 강의를 들으셨던 어떤 고마움으로 제가 좀 비싸게 판매를 하려고, 그건 아니고 하여튼 싸게, 이제 자꾸 속마음이 나오네요. 싸게 판매를 해서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사실 처음에 내가 올 때 형사법 하려고 그랬거든요. 형사법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김정철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성적이 제일 높은 게 민사법이에요. 사법시험 때. 그리고 민소가 조금 더 높아요. 민법보다. 그래서 민소가 1등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저 혼자 1등. 제 7과목 중에 민소 1등. 민법 2등. 헌법 꼴등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민소는 정말 공부하는 요령이 좀 또 특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자료를 드렸는데,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볍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법 들었던 분들은 약간은 내용이 겹치지만 뭐 한 번 더 들으셔도 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 당부 말씀 한번 볼게요. 당부 말씀을 보면, 자, 이거는 그냥 이 교재가 작년에 막 복사하고 그랬대요. 제 수업 안 들으셨던 분들이 복사하고 막 버리고 그랬대요. 보고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강의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이 이번에 듣다가 힘들어서 몇 번 빠지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들으셔가지고 강의로 발라놔야 돼요, 교재를. 그렇게 안 하면은 강약 조절이 안 돼요. 이거 요약서가 아니고 중요한 것만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때려 박아 놓은 겁니다. 뭐 좀 속되게 말하면. 그래서 다 놓은 거고, 특히 민소는 더 그래요. 민소는 암기해서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소가 심오함으로 승부하는 과목은 아니거든요. 민법이 되게 심오함으로 승부한다면. 그래서 민소는 이거 봤어? 이거 모르지? 그냥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사례형도. 그리고 이제 기록형 풀 때 특유의 어떤 민소의 중요한 쟁점들은 정말 한정돼 있고요. 주로 외웠어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우기만 하면 누군가에게는 엄청 쉬운 문제. 왜냐면 깊진 않으니까. 그러나 어려웠으면 뭐 처음 보는데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민소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되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많이 해도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노력이 배신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 첫째 중요사항에 보면 강약 조절을 수업 시간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졸았으면 다시 물어보고 친구 거 보고, 친구 없으면 인강 신청해서 다시 보면서 뭐가 중요했고 뭐는 안 중요했고까지 표시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게 좋은데, 분명한 건 제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별표 3개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이거는 뭐 거의 예상되는 거고,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할 때는 거기는 당연히 표시하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중간 정도의 중요성이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이거는 그냥 길게 써놨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하다는 거랑 그냥 좀 안 중요하다는 거랑 좀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안 중요한 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연필로 이렇게 한 두 줄 대면은 이렇게 묶어놓고 내가 집에 가서 읽어보겠다 가볍게 이런 정도.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막 밑줄 치고 별표 이렇게 하잖아요. 안 중요한 건 그냥 여기 한 세 줄 있는 판례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본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연필로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런 표시를 한다든지 뭐 자기 맘대로.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중간의 중요성으로 그냥 차분하게 공부하시고,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는 그것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안 중요하다는 거는 오늘 복습할 게 너무 많다 싶으면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객관식 대비용으로 넣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강의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혼자 보는 게 낫지.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강약 조절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민법 들으신 분들은 좀 익숙하시죠. 이제 그게 익숙해가지고 제가 뭘 중요시하는지 좀 알 텐데,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금, 민법 때도 우리가 초반에 좀 그랬잖아요. 그걸 조금 이렇게 구별을 해드리다가 중간부터는 그냥 제가 말하는 것만 들으셔도 뭐가 중요하다는 뜻인지 안 중요하다는 뜻인지 이해하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점검 시간이에요. 이 클래스는 지금 문제 중심으로 쟁점을, 진도를 막 뒤죽박죽해서 통합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도 순서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 강한지가 드러납니다. 민법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와 실력이 자기가 확실히 있냐 없냐가 드러나는가 하면은, 민소는 그냥 아예 생소한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게 뭐야 이런 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좀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는 뭐 기본서에 대한 결장이라고 돼 있는데, 민법을 좀 염두에 두고 쓴 말입니다. 민소는 그냥 저랑 수업 듣고 이 프린트만 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기반이 김홍엽 교수님의 민사정법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걸 보셨던 분은 조금 더 좋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은 돌아가셔서 댁에서 이제 김홍엽 민사소송법을 좀 읽어보면 그 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좋을 거고, 김홍엽 교수님께 아니더라도 뭐 교수님하고 좀 최근에도 많이 교류가 있고 했지만, 그 강사절을 보시는 분들도 뭐 강사절을 봐도 그냥 좀 이해가, 이게 지금 교과서나 기본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제 설명만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은 가서 보시되 참고하는 수준으로 보시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 세 번째에도 좀 얘기하자면, 기본서가 지금 이미 정리가 잘 됐는데 이걸 한번 들으시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 수업은 이걸로 듣고, 혹은 수업 시간에 그 기본서 펴놔도 상관없어요. 뭐 제가 다른 강사 걸 펴놨다고 해서 이렇게 째려본다든지, 시선이 약간 오래 머물 수는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이 뭘 보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 걸 펴놔도 상관없고, 어차피 뭐 저야 제 기본서가 없는데 민소 기본서를 뭐 쓰라고 난리를 치는데 안 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내년에 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본서를 중심으로 잡고 이거를 어떤 중요도를 판단하는 어떤 걸로 봤다가 막판에 이걸로 갈아탈지 말지를 좀 보류해 둔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가셔도 되고, 아예 그냥 지금부터 그냥 이걸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정리하다 돼 있고. 그거하고 좀 관련 있는 얘기인데, 그 민법하고 차이점이 뭔지 조금 말씀드리자면, 민법은 정말 심오해서, 제가 제 강의 들으신 분 아시죠? 막 되게 빨리 강의를 하다가도 그냥 뭐 쟁점 하나인데 10분 동안, 사실 제 강의에서 10분 동안 하나의 쟁점을 설명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부분은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는데 문제로 나오면 거의 뭐 8, 90%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날 문제를 통해서 점검은 하지만 또 수업 시간에만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민소는 다 그렇진 예를 들어서 민소는 상당히 이렇게 심오한 내용이 있는 부분하고 되게 단순하게 암기하는 부분이 나뉘어요, 민소는. 근데 민법은 이게 좀 많아요, 비중이. 그래서 오히려 얘들이 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얘들은 그냥 조문이나 좀 보시고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끔 있고, 이 민법이 되게 이 연결되는 맥락이나 전체적인 유기체가 되게 볼륨도 크고 깊이도 깊기 때문에 이런 게 많았는데, 민소는 이게 좀 더 많은 거죠,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는 없어요. 이걸 철저하게 암기가 돼야. 그러면 키워드는 뭐냐? 가장 효율적인 암기가 뭔지 생각해야 돼요. 가장 효율적인 암기 방법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1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심오한 논리를 이해해서, 민법에서 좀 경험하셨겠지만 그냥 암기 특별히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거저 먹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자기 설득? 합리화? 이게 뭐냐 하면, 수업을 해야 사실 하면서 지금 느끼실 텐데, 여러분이 뭐 소송을 막 해보신 것도 아니고, 저도 변호사도 여기 나온 제도를 뭐 다 이용하겠습니까? 절반도 이용 못해요. 그나마 제가 이용한 건 좀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판사가 화가 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요령이 너무 심하게 현실과 동떨어져서 말도 안 되게 활용하시면 그건 안 되겠지만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게 깊은 이해는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민법 공부할 때처럼 뭐 정말로 와 이게 학문적으로 이렇구나 이게 아니라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쪽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얘는 이거를 청구를 못하게 한다. 라든지 이건 신청을 늦었다고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넣어드릴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메모를 한다든지 본인이 혼자 공부할 때도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할 수 있느냐. 몇 가지 약간은 일종의 암기 논리예요. 진정한 법학 논리가 아니라 암기 논리 같은 거. 이게 좀 중요해요. 민법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제가 가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거 말이 되겠어요? 하면서 이제 들으면서 그냥 외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암기 논리 중심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 두문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민소에서는. 두문자 하나 외우고 있으면은 그냥 그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소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본인이 성실하게 암기를 해놓으면 심오한 게 나왔을 때도 그냥 외운 걸로 이렇게 기계처럼 풀어서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민법에서는 그런 걸 되게 지양하죠.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왜냐하면 민법을 이런 식으로 공부해버리면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정말 폭망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접근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민법은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근데 민소는 단원에 따라서는 다소 부정확해도 그냥 자기가 암기하면 장땡인 경우가 많아요. 약간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제가 변호사니까 변호사로서 어떤 이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실상 예시 실제로 이렇게 되면 판사 입장이 뭐 업무도 많은데 이렇게 2주 동안 뭐 이런 게 안 오면 자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수업을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제 조금 이게 단순한 암기가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내년 1월까지 민소에서 암기할 내용이 꽤 많은데 지금 어떻게 줄여나갈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저 논리로 가면 이건 나중에 암기하느라고 애먹지 않겠구나 싶으면 그 논리를 적어놔야 돼요. 그 두 문자를 적어놔야 되고. 아셨죠? 제가 민법 얘기할 때는 이런 걸 강조를 많이 안 했잖아요. 민소는 조금 얍삽하게 공부해야 되는 얍삽한 암기력, 뭐 암기 방법 이거를 조금 발휘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 중간에.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 심오한 부분. 도대체 이게 뭔가? 일단은 민법하고 결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민법하고 결합되는 부분을 민법 시간에도 민소를 조금 언급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민소 시간에 민법을 조금 더 언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민소 언급했던 것보다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민법은 되어 있다고 보고 지금 민소를 진행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이 결합되는 부분은 대부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뭐 다 알죠?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민법 강의인 것처럼 잠깐 민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이 판가름이 날 겁니다. 민법과 민소가 콜라보를 하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정말 진정한 콜라보는 문제를 하나 길게 놓고 뭐 민법적인 거 하나 물어보고 민소도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상계항변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상계항변이라든지 대표적인 그 결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성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 5월에 6월에 종합 문제를 뭐 민법 민소 결합된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없던 종합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본기를 충실하게 민법을 또 하셨고 또 이제 민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충실하게 하는 과정에서 연결되는 거를 정확히 파악해 놓으면 종합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는 것은 이제 실전 쓰는 스킬 뭐 그것들은 이제 8월에 문제를 풀면서 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민소 고유의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죠? 기판령 그 다음에 청구의 병합이라든지 다수당사자 소송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강의를 8월에 했어요. 여기 뭐 머릿말 밑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8월부터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NC 하시는 분들, 뭐 제시나 30 오시는 분들이 8월부터 하는데 뭐 민법, 민소가 뭐 형편 무인지경인 분들이 다 와가지고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보다 더 축약된 강의를 통해서 실제로 점수를 올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진짜로 많이 계셔서 그 비율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5월에 하기 때문에 좀 더 차분히 좀 훑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먼저 했어요. 기판력하고 병합을 먼저 해서 그때 교재는 이게 앞에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5월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좀 이거부터 해주면 안 되냐고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바꾼 거예요. 어려운 것도 빨리 잡아야 마음 편할 것 같다. 8월에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불안하죠. 5월이지만 불안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T 마지막으로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리고, 자, 저는 제 강의는 민법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데일리 테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전 9시경에 전날 진도에 대한 데일리 테스트가 배부가 됩니다. 지금 민법은 고득점 사례가 이미 출간이 됐기 때문에 고득점 사례를 좀 와서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고 와서 종합형 문제를 좀 나름 종합된 문제를 풀어보고 단답형으로 된 거를 물으면 다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데일리 테스트를 공부하는 식으로 해왔는데 민사소송법은 지금 아직 아시다시피 뭐 여름에 출간이 되기 때문에 데일리 테스트만 있습니다. 다만 데일리 테스트에서 최대한 실전처럼 써볼 사례들을 담아낼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민법처럼 지금 이렇게 민소를 가지고 실존 사례형을 답안을 잘 써내야지라는 고민이 민법보다는 비중이 전 낮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랑 이 프린트만 열심히 보면 답이 나와요. 민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답안지 쓰는 연습이 민법은 심오하게 공부를 한 걸 어떻게 풀어낼까가 상당히 중요하다 치면 민소는 그냥 저랑 공부한 내용을 갖다 바르면 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고득점 사례처럼 이렇게 종합형 문제가 많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이 데일리 테스트에 충실하게 하면 민소 실력이 자동으로 오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저를 믿고 데일리 테스트만 충실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테스트가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 나오니까 내일 보고 매일 영교시가 데일리 테스트 풀이를 해주는 시간이죠. 민법할 때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저랑 공부한 거 다 복습하고 아침에 와서 데일리 테스트 9시부터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풀고 그러면서 다시 복습하고 제 해설 들으면서 또 복습하고 복습 한 4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실이 또 그렇게 쉽진 않죠. 저녁에 뭐 이렇게 다 못 봤으면 그냥 오전에 나오셔서 데일리 테스트 펴놓고 데일리 테스트를 보면서 계속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1번 합의 관할의 요건 뭐였지? 들었는데 뭐 떠올려보고 바로 내프린트 보고 정답이랑 문제랑 같이 펴놓고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공부예요. 옛날 뭐 초등학교 때처럼 다 풀고 이거 보고 채점하고 그런 거 누가 합니까? 그거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냥 펴놓고 데일리 테스트 1번 보고 풀어보고 답 보면서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최고로 좋은 거는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이걸 하는 거고 정 안 되면 뭐예요? 그냥 와서 데일리 테스트 펴놓고 최초 복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8번이에요. 강의가. 그것만 빼먹지 마세요. 데일리 테스트만. 뭐 강의를 안 빼먹는 건 당연하고. 자, 그 다음에 강의가 한 5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민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강의 뭐 여러 가지 뭐 수업료나 이런 거 책정할 때 사실은 좀 충분히 이렇게 좀 해놨어요. 제가 하도 보강을 많이 해서 제발 보강하지 말라고. 민법이 이제 보강 안 하고 끝났죠. 그래서 좀 길게 5시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15분만 여러분이 좀 점심을 좀 12시에 드시는 분도 계셔서 15분만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민법도 그렇게 했고 대신 거의 칼같이 시작했죠. 한 2, 3분 이상 늦게 시작 안 했습니다. 그래서 12시 45분에 시작해서 5시 반, 경우에 따라서는 5시 35분, 한 5분, 10분 정도 더 할 때가 있었죠, 가끔. 그래서 12시 45분에 시작을 정확히 할 테니까 아예 좀 와서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데일리 테스트를 보고 계셔야죠. 와서 보고 계셔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OT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